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논작물을 마쳤고 또 밭작물도 마쳤습니다.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었죠. 밭작물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생산비 보전 밭작물도 있고 특정위험 인삼, 그다음에 종합 해가림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온해 시설 쪽으로 가서 또 생산비 보장 쪽 있죠. 자, 그 중에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을 먼저 배웠고요.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에 대한 이해가 좀 잡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조금 이제 쉬운 산은 넘었어요. 넘고 이제 조금 높은 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 과목의 하이라이트라고도 볼 수 있죠. 왜냐면 적과전 종합위험은 저희가 매년 시험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된 문제 중에 하나예요. 논작물하고 같습니다. 논작물 배우 문제가 그러고요. 적과전 종합위험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위험 가수는 이제 품목이 다양하죠. 품목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나온다. 우리 밭작물처럼 밭작물이 항상 그 많은 품목 중에 하나는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종합위험 가수도 그 중에 하나는 항상 출제가 되고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적과전 종합위험 먼저 볼게요. 적과전 종합위험은 저희가 과수 4종 품목입니다. 과수 4종 품목이라고 한다면 사과, 배, 단감, 뜰분감 이 네 가지가 되겠죠. 품목과 품종 아직 구분 안 되시는 분 계시나요? 품목은 지금처럼 사과, 배, 단감, 뜰분감으로 구분되는 것을 품목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품종은 사과 안에 아오리 품종이 있더라, 부사가 있더라, 홍로가 있더라, 홍옥이 있더라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품종이 됩니다. 배 중에서도 배도 일찍 수확하는 원앙배가 있더라, 수분이 많은 황금배가 있더라, 우리 가을에 저장성이 좋은 신고배가 있더라. 감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죠. 전라도 쪽에 줄이 짝짝 그어져 있는 단감은 차량 단감. 지금처럼 이렇게 줄이 없고 동그랗게 반질반질한 거 있죠. 요거는 이제 부유 단감이라고 하죠. 요 진영이나 요쪽 경상도 쪽에서 많이 재배를 하죠. 이렇게 나눠진 것은 품종이더라. 품목, 품종 구분 잘 하셔야 되고, 품목, 품종을 조건에서 잘못 제시해가지고 15점을 준 해도 있습니다. 기출 15회 때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적과전 종합위험 사과, 배, 단감, 뜰분감이고요.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시기별 조사 종류, 현지 조사 방법까지는 아마 진도가 못 나갈 거예요. 조사 종류가 어떤 게 있어요? 현지 조사 방법 중에 그 중에서도 아마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정도까지는 진도가 나갈 수도 있겠네요. 조사 종류는 어떤 게 있지? 이게 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 조사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조사를 하지? 이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조사하는지를 알면 어떻게 보험금을 산정하지? 라는 것도 이어지는 거였어요. 우리가 논작물, 밭작물에서 배워보셔서 알겠지만 보험금 산식을 억지로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조금만 해서 응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내면 당황하고 풀기가 어려워지죠. 하지만 현지조사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보험금 산식을 이해하고 암기를 하고 문제풀이를 하신다면 어떠한 문제를 응용해서 낸다고 하더라도 현장 적용 문제를 낸다고 하더라도 푸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조사 종류와 현지 조사 방법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시험에 합격해서 실무에 나갔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은 피해를 산정하는 거죠. 피해를 산정하는 거 그 전제는 뭐예요? 현지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현지 조사를 잘 해서 그걸 현지 조사표에 입력을 하고 제출하는 게 저희 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는 우리가 하는 게 현지 조사더라. 그래서 실제 나가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공부할 때 잘 해놓으셔야만 나중에 실무에 합격하고 실무에 나가서도 도움이 된다는 거. 시기별 조사 종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기별 조사 종류. 자, 실제로 조사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볼게요. 조사 종류에는 조사 내용에는 볼게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적가 후 착가 수 조사가 있고, 낙가 피해 조사가 있고, 착가 피해 조사가 있고, 고사 나무 조사가 있네요. 자, 우리가 사과, 배, 단감, 뜰분감은 적과, 이 적과를 하는 시점으로 기준해서 적과 전, 적과 후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적과 알맞은 과실만 남기고 나머지는 따버리는 거, 안정적인 수확과 해거리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게 적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적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적과 전에는 재해가 어떻게? 종합으로 보장하는 자조화. 적과전의 종합이음 방식이다 라고 해서 이 보험상품 이름이 적과전 종합이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적과 후에는 종합으로 보장하지 않죠. 자조화를 보장하지 않고 7가지 특정한 위험에 대해서 재해에 대해서 보장을 합니다. 태우집에 지진, 화재가 났어요. 일가까지 번졌어요. 라고 해서 일소, 가을 동상해까지 보장을 했고 일소 부보장, 가을 동상해 부보장은 나는 이 재해로부터는 보장받지 않을래 라는 부보장, 특약을 가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적과 전에도 저희가 특정한 위험이란 게 있었죠. 어떤 거? 특정 위험 5종 한정 보장이라고 해서 우리 집에는 굳이 냉해 피해를 입지 않는 가수원이야. 그런 가수원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냉해까지 내가 가입해가지고 보험료, 보험 가입금액 더 많이 산정하고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특정한 위험 5가지만 보장받을래 라고 해서 이 5가지 재해가 강태우 집에 강풍 태풍 같습니다. 지진, 화재 이 5가지만 보장받을게요 라는 5종 특정 위험 5종 한정 보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맞나요? 자, 그래서 재해 종류도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보상하는 재해 전부 다 보는 것도 있고 우박, 강태우 집 지진 화재 있죠? 다음에 뒤로 가서 볼게요. 우박 일소, 가을 동상해. 우리가 알고 있는 재해 종류는 다 나왔네요. 보상하는 재해 전부는 뭐예요? 태우가 냉동수란에 조기를 폭식하고 호강했다 라고 배웠죠. 그렇고 특정한 위험 5개 강태우 집의 지진, 화재 됐나요? 그 다음에 적과 종류 2호로 갑니다. 보상하는 재가 강태우 집의 지진, 화재 기본으로 가지고 가고 뭐요? 일소, 가을 동상해 가지고 가더라. 이 재해도 쭉 구분이 되네요. 자, 재해 생육 시기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상하는 재해 전부를 보상하는 거. 자, 생육 시기와 보험 계약 체결일에서 언제까지? 적과 전까지. 그러면 이게 적과 이전이 되겠네요. 맞나요? 여기까지가 적과 이전이 되겠네요. 적과하는 시점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럼 적과 이전에는 보상하는 재해 전부를 보상해 주는 것도 있고. 자, 우박도 있네요. 강태우 집에 지진 화재라고 했기 때문에 우박 있고 강태우 집 우가 여기 있고 지진 화재 여기까지 있네요. 자, 조사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적과 전에는 보통 사고가 났어요 하고 사고 접수가 되잖아요. 조사 시기는 항상 사고 접수가 되면 무조건 바로입니다. 지체 없이. 그래서 용어로 사고 접수 후에 지체 없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조사를 피해가 있니 없니 이거 보는 거예요. 피해 사실 확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라는 것을 갑니다. 자, 조화 종합으로 들었을 때도 그렇고요. 자, 5가지 피해만 있어가지고 특정 위험 5종 한정에 들었을 때도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사과, 배, 단감, 뜰분간, 과수, 사종 어떤 품목이든 모든 품목이 다 해당되는 게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어떤 조사? 공통조사라는 겁니다. 됐나요? 조사 시기 사고 접수 후 지체 없이. 재해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상하는 재해 전부 종합입니다.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됐나요? 첫 번째. 근데 우리가 태풍경보다, 태풍주의보다, 호우경보다, 호우주의보다, 폭설경보다, 폭설주의보다 이것처럼 기상청 특보가 있을 때는 정확하게 어떤 재해라고 명시가 돼버렸죠. 그래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피해 사실이 명백하다라고 한다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됐나요? 두 번째, 우박만 예를 들었네요. 우박. 자, 우박 피해가 있었어요 라고 한다면 종합으로 들었을 때는 두 가지 조금 나눠져요. 종합으로 들었을 때는 그냥 우박 피해가 있었네요 하고 조사하고 실은 넘어가요. 그리고 언제? 우박 지금 맞았다고 해서 육아 조그맣게 상처가 났을 거예요. 이게 나중에 커가지고 얼마만큼의 상처인지 이를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나중에 우박은
종합으로 들었을 때 이 우박 피해는 나중에 저가 종료 이후에 수학기 조사에 가서 실제로 착가 피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얼마만큼 있었는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박은 요 뒤에 보면 우박이 또 있죠. 우박이 또 있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해로 인해서 과실 피해 조사한 거 본다는 거예요. 착과 피해 조사를 보는 거죠. 됐나요? 그리고 실제로 자조화 종합에 들어서 우박에 낙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적가 후 착가수 조사 때 낙과가 있었으면 그만큼 감소가 되었겠네요. 그래서 감소된 과실수 안에 포함이 돼버리죠. 평년 착가수에서 적가 착가수를 뺀 거 우리 그걸 감소과실수라고 합니다. 감소과실수 그 안에 그냥 이미 낙과된 것도 포함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박은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에 가입했다라고 하면 달라집니다. 종합으로 가입했을 때는 어떤 거든 다 상관없어요. 피해 사실 확인 여부 조사를 딱 확인하고 보상하는 제로 떨어진 거다, 낙과가 있다라고 하면 어차피 우리 기준은 뭐예요? 평년 착과수예요. 맞나요? 평년 착과수예요. 근데 우리가 저가를 냈어요. 저가 후에 착과수가 얼마만큼 있었어요? 이거만큼 감소가 됐네요. 이 감소된 거 안에 태풍으로, 강풍으로, 집중호, 화재, 지진, 우박 모두 감소된 거 이 안에 그대로 감소된 거를 그냥 감소과실수로 산정해 주는 거예요. 종합으로 들었을 때는. 하지만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에 가입했을 때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비굴 안에 이 빨간색 표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종합으로 들었을 때는 그냥 보상하는 제가 맞아요? 저가 착가수 조사 갔어요? 줄어들었어요? 그 줄어든 게 그 보상하는 제로 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감소됐구나 하고 그냥 잡아주면 끝나요. 그렇지만 특정 위험 5종 한정보장에 가입했다라고 하면 이 특정한 위험 5가지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을게요 라고 하고 든 거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조사는 내가 보상하는 제가 아니에요. 태우집, 지진, 화재 외에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미보상으로 감소가 된 거야 라고 하고 미보상 감소과실수로 잡혀버리죠. 하지만 우박, 태풍, 집중호, 화재, 지진일 경우에는 조사하는 게 따로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박부터 보겠습니다. 우박 특정위험 5종 한정에 가입했습니다. 우리가 과실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달려 있어. 보통 사 같은 게 이렇게 한 5개 달려 있습니다. 제일 중앙에 달려 있는 것을 중심과 나머지를 측과라고 합니다. 이렇게 달려 있는데 우박이 와서 탕 때려버렸어요. 상처를 입겠죠? 맞나요? 우박을 탕 때려버렸어. 상처를 입겠어. 그리고 또는 이게 떨어지기도 해요. 낙과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박으로 입은 이 어린 유과들 아직은 과실로 성장할 만큼 크지 않아서 유과라 어린 과실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유과 타방률이라는 것을 조사합니다. 전부 다 조사할 수는 없고요. 표본으로 조사합니다. 표본 조사예요. 자, 그럼 어떻게? 이런 거죠. 유과로 몇 개가 달려있는지. 달려있는 거 몇 개야? 떨어진 거 몇 개야? 전체 과실 중에서. 맞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제로 떨어진 거 조사하겠죠? 그리고 전체 달려있는 거, 떨어진 거 다 합치면 전체 유과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유과 타방률이라는 것을 조사합니다. 우선 조사를 그렇게 한다는 것만 알고 있을게요. 그래서 5가지 제에 대해서 꼭 상세하게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조사한다는 거예요. 특정 위험 5종 한정일 때는. 왜? 그것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보상을 해줄 거기 때문에 그 보상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그 다음에 태우 집에 지진, 화재, 우박은 했어요. 강태우, 집, 지진, 화재가 남았어요. 우박은 했고 그러면 나머지 이걸 때는 뭘 조사하느냐? 첫 번째 우박은 우박 조사를 했고 나머지는 떨어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뭔 조사를 하냐면 낙엽 피해 정도를 조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감, 뜰분 감만 조사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어떤 거냐? 보상하는 제로 우리가 어떤 상처를 입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박 같은 경우는 상처를 입을 거고요. 그죠? 그래서 육아 타박률을 조사하는데 이 단감 뜰분감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과실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잎이 있죠. 잎이 있는데 이 잎이 몇 개 정도가 있어야 이 과실 하나를 키울 수 있을까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 과실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잎의 비율이라고 해서 그걸 엽과비라고 합니다. 그 엽과비가 사과, 배 같은 경우는 엽과비가 높습니다. 과실 하나에 대해서 잎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과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잎이 한 50개 정도 든다. 55개 정도 비율이 필요하다 정도 든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제 감귤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귤 같은 경우 제주도 엄청나게 잎이 많잖아요. 감귤 같은 경우는 감귤 하나 키우는데 한 100개는 잎이 소요된다고 해요. 근데 단감, 뜰분감 같은 경우에는 과실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보통 10개에서 15개 정도의 잎만 있으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잎이 적으면 적을수록 어때요? 만일에 재해를 가지고 피해를 입었다. 잎이 떨어졌다고 하면 10개에서 15개만 있으면 되는데 거기서 8개가 떨어졌어요. 그럼 8개만 가지고 이 과실 하나를 키우기에 무리가 있다라는 게 되겠죠. 맞습니다. 단감 뜰분감은 엽과비가 낮은 작물이에요. 그래서 이 엽과비가 낮은 품목일수록 잎이 그렇죠. 하는 역할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 잎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과실 성장에 영향을 더 미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착과 달린 것도 피해를 입지만 이 잎 피해를 보장해 주더라. 단감 뜰분감은. 그래서 단감 뜰분감 같은 경우 잎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를 착과 피해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 낙엽 피해를. 그래서 단감 뜰분감 같은 경우는 이런 재해가 왔을 때 태풍, 강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이 왔을 때 낙엽 피해를 조사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낙엽 피해는 어떤 거겠어? 우박이 떨어진 거, 그다음에 붙은 거, 떨어진 거, 그죠? 해서 전체 분에 떨어진 걸 해서 육아 타박률을 조사하는 것처럼 낙엽도 똑같습니다. 붙어있는 낙엽 착엽수, 떨어진 낙엽수, 분에 떨어진 낙엽수라면 낙엽률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낙엽률을 산정해서 나중에 낙엽 인정 피해율이라는 것을 조사할 거예요. 그래서 낙엽 피해 정도도 조사하는구나. 단감 뜰분감은 요거 지금 그냥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상세한 방법은 뒤에서 설명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감 뜰분감은 요런 피해가 왔을 때 낙엽 피해도 조사하는구나. 왜? 착과 낙엽이 떨어짐으로 해서 과실의 성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 낙엽 떨어진 것도 착과 피해로 보기 때문에 단감 뜰분감은 낙엽 피해를 조사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두시고 이 역시도 전체 조사는 힘들고요. 표본 조사로 할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할게요. 좀 조사 종류, 조사 시기 한번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적과 후 들어가서 적과가 시작됐어요. 적과가 끝났어요. 라고 한다면 적과 후에 몇 개나 달려있니? 라는 착과수 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적과 후에 조사하는 착과수 조사라고 해서 적과 후 착과수 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적과 후 착과수 조사는 사과, 배, 단감, 뜰분감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는 조사입니다. 무조건 하는 조사예요. 적과 종료 후에. 그죠? 그래서 적과 착과 조사는 물론 이 방법도 표본 조사입니다. 모든 나무를 다 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표본으로 조사합니다. 피해 사실 여부와 상관이 없어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도 그죠? 공통으로 조사하는 거지만 적과 후 착과수 조사도 공통으로 조사합니다. 됐나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물론 사고 접수가 됐을 때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적과 후 착과수 조사는 사고 접수 여부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적과 후 착과수 조사가 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냐면 우리가 이런 거 배웠죠. 종합가수, 논작물, 밭작물은 보험 가입 금액을 어떻게 결정했나요?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을 가지고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 가입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결정하더라. 이렇게 배웠죠. 근데 과소사정은 어땠나요? 평년 착과량의 100%를 가입 수확량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험에 가입할 때는 평년 착과량을 가지고 보험 가입을 합니다.
근데 우리 평년 착과량이란 것은 어떻게 나왔나요? 평년에 우리 집에 착과수가 얼마만큼 달려요? 그 얘기에다 뭘 곱했나요? 과중을 곱한 거잖아요. 항상 수에다 과중을 곱한 게 2양이 되죠. 그래서 과중을 곱하는데 사과, 배, 단감, 뜰분감 같은 경우는 과중 조사를 한다 안 한다? 하지 않습니다. 표준 과중이라는 것을 사용해요. 품종하고 상관없이 품목마다 딱 과중이 정해져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그 과중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몇 개 달렸지? 과중 중에서 착과량이 나왔어요. 그건 평년 착과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 하냐? 평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적과를 했어요. 적과 후 착과수 조사라는 것을 했어.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냈어요? 적과 후 착과수란 걸 알아냈어요. 물론 여기에 또 과중을 곱하면 적과 후 착과량이 될 거야. 맞나요? 근데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 후 착과수, 그럼 이것만큼 우리가 실제로 줄어드는 게 되겠네요. 맞죠? 근데 제가 한번 보험가입금액 1과목에서 설명할 때 한번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자, 이게 이 줄어든 게 보상하는 제로 줄어들었어요 라면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원래는 보상하는 제로 이게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저가 후 착과수도 원래 우리 가수원에 있는 거지만 이 줄어든 감수 가실수도 원래 우리 가수원에 있던 거였죠. 제로 줄어든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수원에 원래 뭐가 있었어요? 이 저가 후 착과수와 그다음에 이 감수 가실수가 같이 있었겠죠. 그래서 요거 자체가 보상하는 제일 때는 보험 가입 금액이 해당되는 착과수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보상하는 제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미보상 감수 가실수가 되죠. 미보상은 감수량에 원래 포함하지 않죠. 맞나요? 보험회사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회사는 어떻게 인정한다고요? 이 보상하는 재해 아닌 걸로 떨어진 것은 미보상 감수가 실수이기 때문에 원래 너희 가수에는 이것만 있었어 라고 해서 저가 후 착과수만 우리 가수원의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두 개를 합쳐서 보험 가입을 할 거고요. 다시 재산정한다는 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을. 보상하는 재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저가 후 착과수만 가지고 보험 가입을 재결정합니다. 처음에는 팽착으로 했지만 다시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가 후 착과수 조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가수원의 보험 가입 금액을 다시 한 번 더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1과목에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시 보상하는 재로 이걸 줄어들었다. 감소 가실수, 감소 그러니까 보상하는 재로 인정된 그죠? 감수 가실수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합쳐서 우리가 이 감수 가실수와 저가 착과수를 합해서 우리 가수원의 기준이 되는 착과수다라고 해서 기준 착과수라는 용어를 썼고요. 이 기준 착과수의 과중을 곱해요 하면 그게 기준 착과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기준 수학량이라고 씁니다. 라고 해서 저희가 1과목 용어 정리를 할 때 2과목 용어 정리를 할 때 이미 배우고 왔어요. 떠올려지시나요?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저가 후 착과수 조사를 통해서 우리 가수원의 기준 착과수, 기준 수확량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최종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 조그만 몇 줄 용어 안에 엄청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가 후 착과수 조사는 그만큼 중요하더라. 그리고 사과배 단감 뜰금과 이 가수 사종 같은 경우는 보험금을 2번 줍니다. 보통 우리가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은 가, 피, 자 방식을 사용하고 제가 보험금 몇 번 준다고 했나요? 한 번. 수학량도 사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한 번 줍니다. 하지만 사과배 단감 뜰금감은 2번 줘요. 왜? 이 적과하는 시점을 가지고 적과 종료 이전에 가지고 있는 재를 가지고 적과 후 착과 조사를 하고 적과 딱 끝나고 착과 감소, 착과가 얼마만큼 감소됐니? 라는 착과 감소 보험금이라는 것을 지급하고요. 두 번째, 적과 종료 이후에 많은 재들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 이것도 조사를 쭉 다 하고 수학기쯤 돼서 마지막 전체 줄어든 감소 과실수를 판단해가지고 떨어진 과실만큼 또 한 번 더 보장을 해줘요. 과실이 떨어진 게 얼마만큼 떨어졌니? 얼마만큼 감소됐니? 그 과실에 대한 보장을 해준다고 해서 과실 손해
보험금이란 것을 한 번 더 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험금은 착가가 줄은 거에 대한 보험금이라서 착가 감소 보험금 맞잖아요. 평착에서 적착만큼 이 줄어든 것만큼 보상해 줄게 라고 해서 착가가 줄어든 거 착가 감소 보험금이 되는 거고요. 저가 종류 이후에는 저가 착가수하고 감소 과실수를 가지고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했어요. 됐죠? 그러면 이제부터 기준은 뭐가 돼요? 이 저가 착가수가 우리 과손이 지금 달려있는 거겠죠? 감소 과실수는 달려있는 거 아니니까. 이 저가 착가수에서부터 이제 줄어들어 나갈 거예요. 감소되고 뭐 태풍으로 감소되고 집중호우로 감소되고 뭐 우박으로 감소되고 감소된 과실 양만큼 보상해 줄게 라고 해서 과실 손해보험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착가감소 보험금, 과실 손해보험금 두 개를 지급하는구나. 사과, 배, 단감, 뜰분감은 되죠? 자, 그럼 저가 착가수 조사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면 이제 저가 착가수가 기준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우리 과수원에 달려있는 게 뭐야? 이 저가 착가수가 기준이잖아. 저가 착가수만 지금 우리 나무에 달려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제 줄어 나갈 거예요. 뭘 해서? 태풍이 와서 과실이 떨어졌어요. 집중호우가 와서 떨어졌어요. 우박이 와서 착가도 입었지만 낙가된 것도 있어요. 가을 동상에 입어서 착가 피해를 입었어요. 이런 거 다 조사해가지고 여기에서 손해본 것만큼 보험금을 주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거에는 보세요. 조사 내용에 낙과 피해 조사라는 것도 있고 착과 피해 조사라는 것도 있고 고사 나무 조사라는 것도 있네요. 자, 낙과 피해 조사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재해 중에서 낙과 피해를 일으키는 재해는 어떤 것이 있을까? 착과 피해를 일으키는 재해는 어떤 것이 있을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재해는 우리가 강태우 집에 지진, 화재, 일가까지 번졌어요. 일소, 가을 동상에까지 배웠어요. 낙과 피해 조사를 하는 품목은 태풍이 왔다 생각해 보세요. 과일 바로 떨어지겠죠? 맞습니다. 집중호우, 강풍, 강태우 집에 지진, 화재 우리가 5가지 재해 이 5가지 재해는 낙과 피해를 무조건 가지고 오는 재해입니다. 낙과 피해 조사만 하는 재해입니다. 강태우 집에 지진, 화재, 낙과 피해 얼마만큼 떨어졌니? 이 낙과 피해를 조사하는 재해예요. 그 중에 일소도 포함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일소는 어떤 거냐? 우리 지금 앞에 용어 정리했던 거 잘 떠올리셔야 됩니다. 일소는 어때요? 폭염으로 인해서 데인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숭, 뽕 이렇게 해서 과실이 빠져서 떨어지기도 하고요. 착과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소라는 것은 낙과 피해도 있지만 착과 피해도 있어요. 자, 우박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실을 탕 쳐서 뜰치기도 하지만 실제 달려있는 과실을 피해 입히기도 해요. 그래서 낙과 피해도 조사하고 착과 피해도 조사하는 게 있는데 그게 우박이랑 일소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떨어지는 것은 없고 달려있는 것만 피해가 있어요 라는 게 있어요. 그건 가을 동상해입니다. 동상해로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착과 피해 조사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가을 동상해예요. 그래서 낙과 피해 조사 보겠습니다. 낙과 피해 조사 보상하는 재해 강태우 집에 지진 화재가 났어요. 안에 원래 보상하는 재해 강태우 집 지진 화재잖아요. 거기도 일소도 포함되더라. 그게 낙과 피해 조사를 합니다. 있죠? 다음에 사고 접수에 지체 없이 합니다. 당연히 재해로 얼마만큼 떨어졌니? 이거 조사하겠죠. 맞죠? 조사하겠죠. 하지만 떨어진 것도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정말 보험회사가 아주 야비합니다. 떨어진 건 무조건 100% 이거 1개, 2개, 3개, 100개 떨어져서 100%, 100개 인정 이렇게 안 합니다. 떨어진 것도 우리가 보면 떨어져서 상처를 많이 입어서 못 쓰는 경우도 있고 조금만 입는 경우도 있고 반쯤 입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상처 입은 것도 상처 입은 정도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낙과 피해 조사입니다. 그게 100% 피해니? 80% 피해니? 그죠. 50% 피해니?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여기는 그러니까 이 피해는 우리가 뭐 20% 피해다, 뭐 40% 피해다 이것처럼 50% 피해다, 80% 피해다, 100% 피해다 구분을 합니다. 이제 이 낙과 피해 조사에서는 우리가 그 바짝물
배웠던 거 생각해 보세요. 손해 정도 비율이 20, 40, 60, 80, 100으로 갔지만 이 과실은 100%, 50%, 0%이 세 가지만 가지고 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 밭작물의 피해 정도 구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비교입니다. 또 그럼 100% 피해는 어떤 걸까? 100% 피해는 우리가 과실이 뻥 떨어졌어. 일반 시장 출하도 불가능해요. 가공 공장도 갈 수 없겠네요. 아주 피해가 심한 거 100% 피해입니다. 100% 인정이죠. 그럼 50% 피해는 어떤 걸까요? 50% 피해는 그건 됩니다. 시장은 가능한데 출하는 가능한데 가격을 50%밖에 못 받겠어요. 80% 피해 있습니다. 80% 피해는 어떤 거? 시장 출하는 불가능하겠어요. 일반 시장 출하는 불가능한데 가공 공장은 가능하겠어요. 밭작물하고 조금 헷갈리지만 비슷하게 가죠. 그래서 이거는 20% 피해는 없습니다. 100%, 50%, 80%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그다음에 정상. 그러면 예전에 우리 밭작물에서는 수확량이라는 것을 조사했기 때문에 80% 피해 입었다 하면 수확량 조사할 때는 곱하기 0.2를 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여기 과소에서는 피해율, 피해 과실수를 조사할 거야. 그래서 피해를 80% 입었어요 라고 한다면 피해 입은 거를 조사할 거기 때문에 0.1을 곱하는 게 아니라 0.8을 곱할 거야. 그거 저거 한번 설명드렸죠. 밭작물 하실 때. 그래서 피해를 입은 거 조사하느냐 수확량을 조사하느냐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과실, 피해, 분류, 기준이라는 거에 이제 일반 시장 출하 가능하냐 가공공장 가능하냐 아예 일반 시장 출하도 안 되느냐 가공공장도 안 되느냐 요거 분류하는 거야. 우리가 밭작물에서 했던 것처럼. 자, 낙과 피해 조사는 전수조사가 이 사과배 단감 뜰분 가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품목은. 그래서 가면 낙과 피해 조사 무조건 전수조사가 기본입니다. 전부 다 센다는 거에 계속이 들고 가서 이 과손이 떨어진 거 전부 다 셉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이죠. 하지만 전수조사가 불가능할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표본 조사를 하더라. 하지만 기본 원칙은 전수조사더라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낙과 피해 조사하면서 우박, 일소를 제외하고 낙엽률을 조사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 강태우 집의 지진 화재 우박 빼놓고 강풍, 태풍, 집중호, 화재, 지진일 경우에는 낙과 피해 조사만 해요. 낙과 피해 조사를 하는데 과연 달려있는 과실에도 피해가 없을까요? 있겠죠? 왜 달려있는 거 피해 없을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단감, 뜰분감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 저과 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낙엽률 조사란 걸 해줍니다. 왜? 착과 피해 조사란 걸 따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낙엽 떨어진 거에 대해서 과실 성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낙엽률 얼마만큼 낙엽이 떨어졌지? 이런 낙엽률 조사를 해서 낙엽 인정 피해율이라는 것을 조사합니다. 단감, 뜰분감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과배는 어떻게 해? 사과배도 착과 피해 입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잖아요. 낙과 피해 조사만 하는 품목들은. 그래서 나중에 우리 뒤에서 배울 거예요. 사과배 같은 경우는 착과 피해 조사를 하지 않는 대신에 낙과 피해에서 낙과 피해 감수 과실수가 100개가 나왔어요 라고 한다면 100개에다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나중에 오래 공부하셨던 분은 당연히 아는 거고 그래서 사과배는 착과 피해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1.07을 더 곱해서 착과 피해 인정 감수 과실수를 더 쳐줍니다. 낙과 피해 인정 감수 과실수인데 이 착과까지 포함해가지고 낙과 피해 인정 감수 과실수를 산정해 준다는 겁니다. 땡칠이 결국은 7%만큼 더 피해 입은 걸로 쳐줄게 해서 나중에 1.07이라는 것을 곱해줄 거예요. 지금은 선생님 무슨 말을 하시지만 나중에 그거 다 배우고 다시 이거 들으면 그 말이 그 말이었네 이렇게 생각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낙과 피해 조사만 하는 거 태풍, 강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입니다. 낙과 피해 조사만 하는 거 지진이고 낙과 피해 조사만 하기 때문에 사과배 같은 경우는 착과 피해 없는 거 조사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낙과 피해 감수 과실수에다 1.07 7%만큼 더 얹어주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단감, 뜰분감은 착과 피해 조사를 하지 않는 대신에 낙엽률 조사란 그래서 착과 피해를 인정해 주는 조사를 합니다. 물론 표본 조사입니다. 지금 이런 것만 있다는 건 이제 알고 가는 거예요. 자, 나머지 착과 피해 조사. 낙과 피해도 있고 착과 피해도 있고 우박 일수가 있었고 가을 동상해 같은 경우는 착과
착가 피해 조사만 있다고 했죠. 언제 갑니까? 착가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갑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착가 입었지? 우리가 낙가 피해를 입었을 때 과실 피해 분류 기준에 따라서 50%, 80%, 100% 피해를 나눴던 것처럼 착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려있는 것도 무조건 100% 피해가 입어서 아예 못 먹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착가 피해 역시도 0% 아예 피해가 없느냐, 정상이냐, 50% 피해 입었냐, 80% 피해 입었냐, 100% 피해 입었냐를 과실 피해 분류 기준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 피해 입은 게 5개야 라고 한다면 이거 5개 그대로 인정이 아니라 5개 곱하기 0.5, 50%에서 2.5개만큼만 피해 입었어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80% 피해 입은 게 10개야 라고 한다면 10개 그대로 인정이 아니라 80% 피해 입은 거 10개 곱하기 0.8만큼만 피해 입었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8개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어떤 구분인지 아시겠죠? 보험회사는 떨어진 것도 달려있는 것도 100% 인정은 하지 않는구나. 세세하게 구분을 하는구나. 어떤 조사를 통해서 표본조사, 과실, 피해 분류 기준에 따라서 착가 피해, 낙가 피해도 정도를 구분하는구나 라는 건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마지막에 수학이 완료됐어요 라고 한다면 이제 고사나무 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직 1과목에서 저가전에서 보험 시기 종기를 안 배우고 왔어요. 그죠? 하지만 모든 보험 품목 작물들은 보험의 시기와 종기가 있다고 했죠. 자, 시기는 보험 가입 시점이 되겠죠. 종기는 언제요? 자, 사과배, 단감, 뜰번가 같은 경우 과실 손해 종기는 11월 30일까지만 보장을 합니다. 11월 30일까지. 근데 나무 같은 경우는 더 길거든요. 나무 같은 경우는 더 길단 말이에요. 2월 달에 가입을 해갖고 1월 30일까지 보장을 해요. 나무 같은 경우는. 그죠? 나무는 더 길죠. 길기 때문에 이 과실손해보험 기간이 끝나가지고도 이 나무는 보장받는 기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원래 또 과실손해가 받는 이 기간에도 나무는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낙가 피해 조사 할 때도 나무 피해를 항상 조사합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적과 전에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확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도 도사나무 조사를 합니다. 다 합계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고사나무 조사를 해서 이 나무가 얼마만큼 피해 입은 일을 조사해서 나무 특약에 가입했을 때 나무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있나요? 그때는 무조건 죽은 나무만 인정해 줍니다. 나무는 수학 블록나무예요. 이거 인정해 주지 않아요. 무조건 고사된 나무, 뭘로?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된 것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무 피해율의 피해를 구할 때는 고사나무만 올라와요. 보상하는 재해율이란 거 나누기 원래 실제 가입한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주면 나무 피해율이 나올 거예요. 자, 이 나무 피해율 역시도 자기 부담 비율을 넘어가야 나무 보험금 주겠죠. 나무 보험금의 자기 부담 비율은 5% 확정입니다. 1과목에서 배우셨죠? 5% 확정. 그리고 조사 방법은 이건 부분조사가 아니겠죠. 표본조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수조사로 해가지고 나무 피해 조사를 하고요. 고사나무가 만일에 없다. 계약자 우리 집은 고사나무가 없어요. 굳이 고사나무 조사로 갈 필요 없겠죠. 그럴 때는 생략합니다. 그래서 조사가 어떤 조사가 있더라?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있더라. 저가 차가수 조사가 있더라. 낙가재해는 낙가 피해 조사가 있더라. 착가재해는 착가 피해 조사가 있더라. 고사나무 조사가 있더라. 이런 조사가 있더라. 어떤 조사 방법? 표본 조사하더라. 전수 조사하더라. 구분하셔야 될 거예요. 자, 손해평가 힌지조사 방법입니다. 생육 시기별로 합니다. 맞죠? 왜? 저가 전이냐? 저가 후냐? 나눠지잖아요. 생육 시기별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라는 걸 합니다. 저가 전에 보통 한다고 했죠. 저가를 하고 나면 저가 후 착가수 조사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건 저가 전, 저가 후, 그다음에 저가 하고 난 그 저가 후 착가수 조사 이후에 낙가 피해 조사라고 합니다. 착가 피해 조사합니다. 낙엽률 조사합니다. 고사나무 조사합니다. 됐나요? 자, 낙엽률 조사는 뭐만 한다고요? 단감, 뜰분감만 합니다. 왜? 단감, 뜰분감은 한 가실당 차지하는 잎의 비율이 너무 작아서 역가비가 작은 품목이어서 잎이 과실의 성장에 영향을 아주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 잎이 피해를 입으면 과실의 성장을 영향을 입힌다고 해서 착
착과 피해로 잡아주더라. 착과 피해 조사를 하지 않는 대신에 뭘 해주더라? 낙엽률 조사라는 걸 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고요. 적과 전에 종합으로 들었을 때는 상관없지만 종합으로 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종 한정 보장, 오종 특정 위험 오종 한정 보장에 가입했다 라고 한다면 우박 피해가 있었을 때 무슨 조사를 하더라? 유가 타박률 조사란 걸 따로 해줘서 상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는지 조사합니다. 됐나요? 한 번 더 정리할게요. 모든 조사 때 사고 접수 관련된 재인정 여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라는 걸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하는 거 적과를 하고 난 다음에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적과 후에 적과를 하고 난 다음에 따버린 거죠. 적과를 하고 난 다음에 적과 후 착과수 조사는 사고 여부하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한다고 했습니다. 가입 정건 사고 여부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 특정 위험 오정 한정 보장에 가입했어요. 어떤 조사만 합니까? 강태우 집의 지진 화재에 대해서만 조사합니다. 됐습니까? 적가 종료 이후에는 강태우 집의 지진 화재도 맞지만 우박 일소 가을동상에도 있어요. 그 중에 우박하고 일소 피해 사고 시에는 낙가 피해 조사를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우박하고 일소 피해는 낙과도 되지만 착과도 되는 죄입니다. 그래서 낙과 피해 조사도 하지만 착과 피해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결정이 되면 착과 피해 조사도 합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우박 일소 피해는 낙과 피해 조사, 착과 피해 조사를 다 하는 죄구나. 그럼 그 위에 있는 강풍, 태풍, 집중호, 화재, 진을 무슨 조사만 하느냐? 낙과 피해 조사만 하는구나. 낙과 피해 조사만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감, 뜰분감은 낙엽률이란 걸 조사해서 착과 피해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해준다고 했고요. 사과, 배는 낙과 피해 조사만 하기 때문에 곱하기 1.07 우리가 흔히 아는 땡 7을 곱해서 7%만큼 낙과 피해에 대해서 더 피해를 얹어주는구나 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유일하게 착과 피해 조사만 하는 거 가을, 동상해.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단감 뜰분감은 낙엽률이라는 것을 조사한다고 했는데 그 낙엽률이 과실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시기가 있을 거예요. 맞죠?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6월 1일부터 수학년도 6월 1일부터 해서 언제까지? 10월 31일까지만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가을 동상해 같은 경우는 가을 동상에는 우리가 그 과실손해보험금 과실손해 보장 종기는 사과, 배, 단감, 뜰분감 모두 11월 30일이 보험 종기입니다. 하지만 가을 동상에는 달라요. 사과, 배 같은 경우는 11월 11일이 종기예요. 근데 단감, 뜰분감 같은 경우는 11월 15일이 종기입니다. 과실에 대해서는 그래요. 하지만 낙엽은 단감, 뜰분감만 보장해 준다고 했죠. 그래서 단감, 뜰분감 낙엽의 낙엽률은 6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가 아니라 10월 31일까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기 구분도 잘 보셔야 되겠죠. 한 번 더 볼게요. 적과 전에는 가입할 수 있는 게 자조와 종합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강태우 집 지진 화재, 특정 위험 5종 한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적과 후에는 7가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강태우 집에 지진 화재가 났어요. 일가까지 번졌어요. 일소 피해 부보장, 가을 동상의 부보장은 내가 안 들겠다고 선택할 수 있는 부보장에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이 있더라. 낙과 피해만 일으키는 재해, 강풍, 태풍, 집중호, 지진, 화재 5가지 재해입니다. 낙과 피해, 착과 피해를 다 조사하는 재해, 우박, 일소 피해입니다. 과 피해만 조사하는 거 가을 동상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현지 조사 방법을 잘 알아야만 나중에 우리가 적과 종료 이후에 낙과 감소 과실수를 구하고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하고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전체 감소 과실수를 구해서 그죠? 감소량을 알아내서 그 감소량에 해당되는 것만큼 보험금을 산정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낙과 피해를 일으키는 죄인지 착과 피해를 일으키는 죄인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만 낙과 피해 감소 과실수를 산정할 건지 착과 피해 감소 과실수를 산정할 건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나무 피해도 조사를 합니다. 나무 피해로 인해서도 우리가 나무가 아예 죽어버렸어요.
그럼 나무에 달린 거 감수가실수 전체 다 죽어버렸으니까 전체가 다 감수가 되겠죠. 그래서 나무 피해 감수가실수라는 것도 나중에 구하게 돼요. 나무 피해를 입는 재해는 어떤가 하면 우리 낙과 피해만 입는 재해 있죠. 태풍, 강풍, 집중호우, 지진, 화재. 이 낙과 피해를 일으키는 이 재해들이 그대로 나무 피해를 일으키는 재해로 같이 적용됩니다. 우박으로 인해서 나무 피해 입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박으로 인해서 나무가 쓰러지나요? 그렇지 않죠. 맞죠? 일소 피해. 폭염에 뒤어가지고 나무 죽을까요? 드뭅니다. 그죠? 가뭄은 그렇지만 일소는 그렇지 않죠. 가을 동상에 입어갖고 나무 죽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냉해하고 동상에는 다르니까요. 가을 동상에는. 그래서 구분을 좀 합니다. 낙과 피해를 일으키는 낙과 피해만 있는 태풍, 강풍, 집중호우, 지진, 화재 이 재해들이 나무 피해도 입는구나. 나무 피해 감수 가실수를 산정하는구나 라는 것도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재해 종류 잘 정리해 주셔야 해요.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적과 후에 착과 피해 조사하는 것. 착과 유발 재해는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박, 가을 동상의 일소. 우박, 일소 피해는 착과 낙과 다 된다고 했고 가을 동상에는 뭐요? 착과 피해만 있는 재해예요. 그래서 문제를 거꾸로 물을 수 있습니다. 적과 후 조사 중에서 착과 피해 조사만 하는 재해를 적으시오. 가을 동상에. 착과 피해, 낙과 피해를 모두 하는 재해 종류를 적으시오. 그럼 우박, 일소 피해라고 적어주셔야 해요. 있나요? 자, 적과 후에 착과 피해 조사를 하지 않고 낙과 피해 조사만 하는 게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라요. 태지, 지파예요. 강풍, 태풍 같이 가져가고요. 태지, 지파는 낙과만 조사해요. 근데 단감, 뜰분감일 때는 낙엽률 조사해준다고 했죠. 왜? 낙엽이 대해서 낙엽이 가지는 역과비가 적어서 과실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낙엽 피해 자체를 뭘 본다고요? 낙과 피해 조사만 하지만 그 낙엽률 조사한 거를 착과 피해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배는 어떻게 하라고? 사과배는 낙엽 피해를 따로 조사하지 않는 대신에 낙과 피해 인정을 대해준다고 했죠. 뭐요? 1.07, 7%만큼. 원래 낙과 피해가 100개가 있었어요 하면 그냥 100% 인정이면 그냥 100개예요. 근데 7%만큼 낙과 피해로 더 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개에다 7%니까 1.07을 곱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흔히 땡칠이를 곱하세요. 땡칠이를 곱하세요. 어떤 품목일 때? 사과배일 때. 그래서 우리 문제 풀 때 항상 뭘 잘 봐야 됩니까? 품목을 먼저 봐야 됩니다. 사과인지, 배인지, 단감인지, 떫은감인지. 그 다음 뭘 봐야 되겠어요? 재해를 보셔야 되겠죠. 무슨 보험을 가입했나 보셔야 되겠죠. 종합으로 가입했는지, 특정 위험으로 가입했는지, 일수 부부장은 없는지, 가을 동상에 부부장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하는 우리 문제를 풀기 위한 첫 번째 단추, 조건을 보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 피해는 50% 인정 이상일 때만 이 피해 인정하는데 지금 우리 기본세는 이 부분들이 빠져 있어서 이 피해가 있어요 라고 하면 그냥 피해 구성률에 산정해 주면 되고요. 자, 피해 구성률 산정은 나중에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됐나요? 다음 현재 조사 방법 한 번 더 정리합니다. 과수에서 조사 종류 적가후 착가수 조사 모든 과수원의 사고 유무와 상관없이 정권 조사합니다. 됐나요? 적과 전에 하는 거 사고가 딱 났어요. 사고 접수됐어요. 이게 보상하는 재해로 사고가 났어요? 안 났어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합니다. 적가 종료 이후 들어갑니다. 낙과 재해로 인한 낙과 피해 조사합니다. 착과 재해로 인한 착과 피해 조사합니다. 수확 종료 후에 고사나무 조사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보험금 산정해요. 비율을 산정해가지고. 자, 나무에 관련된 겁니다. 나무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합니다. 자, 나무는 고사된 것만 보험금 준다고 했죠. 그래서 고사나무 조사를 합니다. 됐나요? 조사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현재 조사 방법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적가 종료 전과 적가 종료 후에서 수확 전까지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적가를 하고 나면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하는 것 적가 후 착가수 조사라는 걸 합니다. 맞나요? 가입해서 적가 후 착가수 조사 이 시점 아래를 적가 종료 이전이라고 합니다. 그때 하는 거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합니다. 만일에 특정 이용 5종 한정에 가입했어요 라고 한다면 우박일 때 육아 타박률 조사한다라고 했죠. 하지만 조사를 좀 더 합니다. 왜?
특정한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강태우 집에 지진, 화재가 났어요. 우박일 때는 육아 타박률을 가서 조사하시고 단감 뜰번강 같은 경우는 낙엽률 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자, 하지만 우리가 태우 집에 지진 화재, 제가 강풍 태지 지파라고 했죠. 태지 지파는 나무 피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태지 지파가 있었을 때는 나무 피해가 얼마만큼 있었지? 나무 전체가 죽어버렸다라고 한다면 나무 피해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나무 피해라는 것도 조사할 거예요. 그냥 뒤에 좀 더 자세히 또 배울 거예요. 그러면 특정 위험 5종 한정에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조사를 3가지 추가로 하겠네요. 나무 피해, 육아 타박률 조사, 낙엽률 조사라는 것을 더합니다. 있나요? 자, 그 다음에 저가 종류 이유 가볼게요. 자, 낙과 피해 조사 있는 재해들. 강태우, 태지, 지파. 이제 암기 팁 4개 맞게요. 태지, 지파 재해. 태풍, 강풍, 지진, 화재, 집중호. 태지, 지파 재해는 낙과 피해만 있는 조사라고 했습니다. 낙과 피해가 있으면서 뭐요? 나무 피해 입는다고 했죠. 나무 피해 조사 같이 하고요. 단감, 뜰분감이다. 낙하 피해하고 착엽에 대한 착과 피해를 대신하는 낙엽 피해 조사라는 걸 한다고 했죠. 다음에 나무 피해 조사합니다. 우박 일소입니다. 우박과 일소는 착과도 있고 낙과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낙과 피해 조사 가지고 가고요. 자, 착과 피해 조사, 가을 동상의 우박 일소 착과 피해 조사합니다. 착과수 조사하고요. 착과 피해 조사합니다. 됐죠? 그러면 접과 전과 후 구분이 되나요? 자, 그다음에 낙엽률, 낙엽 인정에 대한 건 낙엽에 대한 피해 조사는 언제부터 기간이 정해져 있죠?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만 보장해 줍니다. 가을 동상의 보장이 사과배는 11월 12일, 단감 뜰분감 11월 15일이지만 그는 과실에 대한 거고요. 잎에 관한 것은 10월 31일까지 단감 뜰분감에 한해서만. 사과배는 왜 안 해줘요? 땡칠이 곱해서 낙엽 인정 피해 가실수 할 때 7%만큼 더 얹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배일 때만 땡칠이 곱해주는 거야. 곱하기 1.07. 왜 사과배만 그길 곱했구나. 이제 구분이 되시나요? 자, 그러면 정리가 다 됐죠. 나무 손해보장. 나무 손해보장 특약에 가입했어요. 라면 고사나무는 쭉 이 조사 때마다 전체 조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품목별 종료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과실 손해보험 11월 30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무 손해보장 종료일까지 고사나무 조사라는 것도 합니다. 그죠? 가수자정 가면 특별히 약간 3가지 나오겠네요. 특약으로 가입하는 거 3가지 있었어요. 저가 종료 이전에는 특정 위험 5종 한정보장, 강태우 집 지진 화재만 보장해 줄게요 라는 게 있었고요. 저가 종료 이후에는 일가까지 번졌어요 라고 해서 일소 피해 부보장, 가을 동상의 부부장. 일소 안 들래요? 가을 동상이 안 들래요? 일소 가을 동상이 둘 다 들래요? 둘 다 안 들래요? 이게 선택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저가 종료 이전인지 이후인지 구분 잘 하셔가지고 만일에 저가 종료 이후 문제를 풀 때 일소 피해 부장에 가입을 했어요. 그럼 일소 피해 적용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일소 피해를 입었어 라고 해서 문제 내는 걸 언제 냈어요? 7회 때 냈어요. 맞죠? 7회 때 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감수과실수에 포함시켜야 되느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해요. 왜? 부부장에 들었기 때문에. 부부장에 들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착과 피해를 입은 그 착과 피해 조사를 할 때는 얼마만큼 착과 입었지라는 걸 알려면 뭘 조사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저가 외에 저가후 착과수 조사를 했던 것처럼 착과수 달린 거 피해 입은 거 조사할 거기 때문에 그 사고 당시에 우리 가손이 얼마만큼 착과수가 달려 있지라는 사고 당시 착과수라는 것을 조사합니다. 이 착과수에 착과 피해 얼마 입었지 이렇게 해서 착과 피해 감소과실수를 산정할 거예요. 그래서 이 착과수 조사 사고 당시 착과수 조사를 할 때 내가 부보장을 입은 사고라고 하더라도 부보장 사고라 하더라도 일소 부보장으로 해서 내가 30개가 착과 감소됐어요 라고 한다면 착과가 감소됐어요 라고 한다면 달려있나요? 안 달려있는 거잖아. 요것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보장이라고 해서 감소과실수로 인정은 해주지 않지만 나중에 사고 당시 착과수 그 다음 사고에 사고 당시 착과수를 구할 때는 이거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빼줘야 한다는 거. 요런 것들을 잘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에서. 그런 이제 응용 문제들이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 단순 기계적으로 이 낙과감수 가실수 몇 개? 착과감수 가실수 몇 개? 이런 문제들은 지금 출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조건을 강화한 거, 조건을 꼼꼼히 봐야만 문제의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들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재가 왔는지, 어떤 그 재로 해서 감수 가실수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그런 거 잘 봐줘야 되고, 보장하는 재인지 아닌지도 잘 봐줘야 되는 게 관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PS 사실 확인조사 자세하게 이제 하는 거는 원래 여기까지 좀 들어가겠네요. 근데 그까지 들어가지 못하네요. 그럼 오늘은 조사 종류에 대해서 꼼꼼하게 배웠어요. 낙과 피해 조사하는 낙과 피해 재해는 어떤 것이 있어요? 태지 지파가 있어요. 착과 피해, 낙과 피해 다 조사하는 거 일소 피해 우박이 있어요. 착과 피해 조사만 하는 거 가을 동상에 있어요. 조가 종류 이전 조사, 저가 종류 이후 조사. 조사 종류가 어떤 것이 있어요? 언제쯤 조사를 하러 가는 조사 시기예요. 조사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해요? 표본조사를 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현지조사 방법 좀 상세한 부분은 다음 시간부터 해서 피해 사실 조사는 이렇게 해요. 대상자에는 어떤 거예요? 언제 조사를 가요? 상세한 거 순서는 이렇게 갑니다 라는 거, 그런 거를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배우게 될 거고, 오늘의 핵심은 조사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거. 낙과 피해 조사냐 착과 피해 조사냐, 낙과 착과 피해를 다 일으키는 조사냐, 언제 조사 가느냐, 요거 정리했습니다. 가장 기본을 우리가 오늘 배웠고, 가장 기본이 되는 초석을 오늘 올렸어요. 요 부분 잘 이해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요걸 바탕으로 해서 현지조사 방법, 피해 사실 확인 조사부터 해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